고돌이 썰툰. 아우 시원해. 저희 가족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종종 가곤 해요. 그날도 토요일에 가족끼리 집 근처의 대형마트에 갔어요. 장을 다 보고 박스로 산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이동하다가 보니 끝지점에 어린애 3명이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알짱거리면서 안 비켰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얘들아,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치니까 옆으로 나오는 게 어떠니? 라고 말하는데도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 모습에 카트를 힘껏 밀어야 하는데 밀지 못해서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가더라고요. 물건 포장하는 곳에 도착하니 아까 그 애들이랑 엄마로 보이는 여자 2명이 하하호호 떠들면서 물건 포장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친절하게 다가가서 저기 아까 2분의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에 있어서 하마터면 저희가 바퀴가 빠지고 크게 다칠 뻔했었어요. 애들 좀 잘 데리고 다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더니 웃던 표정을 싹 굳히고는 애들이 어려서 장난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별꼴이야 정말. 저기요, 거기서 바퀴가 빠졌으면 카트기가 뒤로 밀려서 저희 다 밑에 깔릴 수도 있었는데 그쪽 적어도 병원비 200 이상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래서 그쪽 다쳤어요? 에? 다쳤냐고. 라고 말하는 도중에 하는 굉음이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났어요. 그 아줌마 둘은 놀라서 에스컬레이터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뒤를 따라가 보니 그 애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장을 보러 왔던 커플분이 급하게 카트기를 멈추다가 카트기가 망가져서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카트기에 있던 물건들은 거의 다 뭉개졌거나 못 먹게 됐어요. 그 아줌마 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일 없었던 척 애들은 데리고 차 타려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러자 그 커플 중 남성분이 그 아줌마 둘을 잡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쪽 애들 때문에 피해 입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없이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고객센터로 가서 돈을 물게 했어요. 나중에 대충 들어보니 그 아줌마 둘은 10만원 정도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아휴.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고 삽시다. 아휴.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니고 있는 학원의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다니고 있는 학원 한 군데가 있어요. 그중 저희 학원 학생 중에는 정말 싸가지 없는 남자애 한 명이 있어요. 걔가 또래보다 좀 똑똑하다고 자기 또래 애들에게 너는 이것도 못하냐? 에휴 등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꼬듯이 말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남자애한테 문제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탁하시는 데다가 그날따라 시간도 넉넉한지라 저는 그 남자애에게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 남자애는 몇 분 정도 듣는가 싶다가 저한테 아씨 나 아는 척이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컨디션도 안 좋았던 저는 괜히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명이 다 끝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니까 문제를 잘 풀길래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문제를 다 설명해주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학원을 나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남자애들 몇 명이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시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제 이름이 들리길래 저는 숨어서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제가 듣고 있으니 제가 문제를 가르쳐준 남자애가 아까 땡땡이 걔가 나한테 문제 가르쳐주는데 존나 이해 안 되게 가르쳐주더라고. 공부도 못하는 게 꼴값을 떨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성의 끈이 끊기며 그 남자애한테 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게 뻔해서 저는 부들부들거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녹음을 하는 중에도 걔 재수없지 않냐? 아니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녹음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래 너 한번 떼봐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다음날 학원에 가니 그 남자애는 자기한테 일어날 일도 모르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에어팟을 끼고 그 남자애가 어제 자기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제대로 녹음됐는지 잘 확인을 하고 반 애들이 다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 애들이 다 모이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책상에서 가르칠 내용을 정리할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선생님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때까지도 그 남자애는 친구와 시끄럽게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올려서 녹음본을 틀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제 휴대폰에서 새어나오자 반에 있던 애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남자애는
저게 뭐 하는 거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 역시 욕까지 섞어서 제 욕을 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라고요. 녹음을 할 때 다른 사람 목소리만 녹음하면 범죄라는 걸 알았기에 그 남자의 목소리를 다 녹음한 뒤 조용히 그래 너 내일 한번 때봐라 씨 라고 말한 뒤 녹음을 종료했죠. 선생님은 조용히 그 남자에게 김래모 너 따라 나와 하더니 밖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 이후로는 그 남자애를 학원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최근에 한 친구와 집에서 놀았어요. 이 친구 이름을 미영이라고 부를게요. 미영이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좀 많이 심한 분노조절 장애. 밥을 먹으려고 밥을 뭐 먹을지 이야기하던 중에 사소한 일로 마찰이 생겼어요. 미영아,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대충 먹고 노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 싫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가서 먹어. 정말 사소한 이 마찰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미영이에겐 싸움이 날 정도의 일이었나 봅니다. 더 일 커지게 만들기가 싫어서 대충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려는데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진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울컥해하더니 휴대용 선풍기로 제 손가락을 내리쳤어요. 너무 아파서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손가락을 부여잡았는데 미영은 씩씩거리며 우리 집을 나갔어요. 잠시 후 감쌌던 손가락을 확인해보니 피부가 뜯겨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옆에 놓인 제 휴대용 선풍기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와 이제 나도 못 참는다. 분노조절 장애면 다야? 화가 난 상태로 너 나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 미안하지도 않니? 문자를 보내니 온 답변은 어쩌라고 잘못은 네가 먼저 했잖아. 그대로 그 문자 내용 캡처하면서 학폭위를 열어서 제대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제 손가락은 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 진단서, 제 손 사진, 다친 직후와 치료 후 찍어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도록 부탁드렸어요. 학폭인 날 미영이에게 당한 애들과 우리 엄마께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미영이 엄마가 나오더니 야! 너가 미영이 분노조절장애인 걸 알면 감수를 해야지. 그 정도도 감수 못하면 내 딸이랑 친구한 너 잘못이잖아. 그 손가락 좀 까진 게 뭐라고 우리 딸을 징계를 먹여? 진짜 너 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분노조절장애면 사람 죽여도 봐준답니까? 네? 분노조절장애가 벼슬이에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아줌마가 딸 관리를 제대로 하시던지요. 그리고 손가락 조금 까졌다고요? 저 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받았어요. 진단서랑 사진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아줌마가 멈칫하자 이번엔 미영이 넌 친구면서 그 정도도 못 봐줘? 3도 화상이 뭔데? 그게 친구보다도 중요해? 말이 안 통하고 화만 올라와서 폭력을 쓰게 될까봐 나와버렸어요. 잠시 후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 학교봉사 시간 10시간, 서면 사과, 보복 금지. 솔직히 충분하진 않지만 전 이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난 뒤로 미영이가 저에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제 손가락 다친 거 물려주겠답시고 걔 손을 엄청 세게 꼬집었어요. 야, 3도 화상이 뭐냐고? 니도 겪어봐 똑같이. 내가 치료비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보지 말자 X려나 라고 얘기하고 왔네요. 뒤에서 아프다고 질질 짜는데 아휴. 그리고 저도 잘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계속 열받게 해서 핸드폰으로 모서리로 꿀밤 정도는 때려줬답니다. 지 잘못이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강습생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스링크장은 출구에 링크장 안에 있는 넓은 의자는 강습생에게 배려해주세요. 대충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습생들이 스케이트를 신고 스트레칭을 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1인용 작은 의자에서 하면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 늘 그랬듯이 넓은 의자에 앉아서 스케이트를 신고 강습 1시간 전부터 링크장을 돌고 있었어요. 열심히 타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제 자리에 웬 아줌마랑 딸 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게다가 제 패딩까지 깔고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앉자마자 깔고 있던 패딩을 챙겼어요. 아, 패딩을 왜 깔고 앉아? 치우고 앉으면 될걸. 잠시 후 그 엄마분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곧이어 애들 싸우는 소리가 나서 시선을 돌렸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희 아이스링크는 외부 음식을 들고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자판기 같은 건 가능한데 에휴, 그래도 애들이니까 넘어가자 하는데 코코아가 쏟아졌어요. 애들은 당황해서 굳어있고 코코아는 흐르고 애들 화상 입을까봐 저는 코코아를 세우고 흘려진 건 휴지로 흡수시켰어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묻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패딩도 확인해보니 살짝이지만 코코아가 튀어있더라고요. 애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참을인 새기면서 묻은 코코아를 닦아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가 오자마자 둘 중에 누가 이랬어!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쏘드네가 울먹이더니 저를 가리키면서 이 언니가 뭐라고? 얘야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렇게 굳어있을 때 뭐예요 이게 어떡할 거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아이가 어질러 놓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냥 홀라당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아주 큰 소리로 야 내가 있잖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애들 2명이 코코아를 쏟아놓고 내 잘못이라고 덮어씌우고 걔네 엄마는 이거 치우지도 않더라. 응? 어이없네. 그치? 근데 나 패딩에도 좀 묻었어. 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패딩 닦은 휴지를 코코아 잔에 넣고 그 엄마랑 딸이 있는 쓰레기통으로 이동해서 던지듯이 버렸어요. 코코아가 좀 남았었는지 얼굴에 튀었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라는 비명소리를 무시하며 뒤돌아섰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커플 목소리가 저기 아까 저희가 봤는데 저 친구가 댁 딸들이 쏟은 거 보고 걱정하면서 휴지로 닦아줬는데 댁 딸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줌마께서 안 치우셔가지고 저렇게 화난 것 같은데. 그러고는 여자 언니가 저한테 와서는 저 아줌마 나쁘다 그치? 이러면서 자판기로 뽑은 밀키스를 줬어요. 그 남자분은 그래서 흘린 거 저 학생이 다 치웠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결국 아줌마는 입을 꾹 다물고는 아이스링크장을 나갔어요. 그냥 저 혼자 억울해서 씩씩대고 끝날 수도 있는 일에 사이다 뿌려주신 커플분께 건배! 저는 지금 21살 남자입니다. 때는 제가 6, 7년 전인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다니기 싫었지만 국영수 중에 영어 점수가 많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학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독감이 유행해서 마스크를 썼었는데 마스크를 쓰면 저랑 몹시 흡사하게 생긴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 애를 우유라고 부를게요.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유독 외모를 따졌었어요. 고학년 여자들한테는 다이어트 안 하냐, 요가 안 하냐, 중고등 남학생들한테는 운동 안 하냐, 어깨가 왜 그렇게 좁냐,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유독 저에게 심했어요. 저와 마스크 쓴 모습이 비슷한 우유와 저를 비교하면서 둘이 피부색이 많이 차이나네? 전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우유하고 저의 피부색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한국인끼리 뭐가 그리 많이 나냐고도 할 수 있지만 A는 피부색이 많이 하얀 편이고 저는 좀 많이 까무잡잡하거든요. 전 원장이 그런 말 하는 것도 처음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을 넘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유랑 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코는 우유의 아프리카 버전이네? 라고 하거나 우유는 초코의 순한 맛 같다 라고요. 제가 몇 번 원장님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에이 장난인데 왜 그러니? 이러시면서 저를 계속 무시하시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원장이 문제인 게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기념일이었는지 학원생 몇 명 기념으로 아이스크림을 전 학원생에게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책상에 엄청 쏟아부으시고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이 먹고 있을 때 저는 단어 공부 때문에 조금 늦게 마치고 나왔거든요. 나와보니 아이스크림이 많이 사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저는 하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나온 우유도 그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려 하던 눈치였더군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원장이 얼굴이 뽀얀 우유가 하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초코맛 저 쭈쭈바 빠삐코 먹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할 찰나에 제 하얀 아이스크림은 A의 손에 넘어가 있고 제 손엔 쭈쭈바 빠삐코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 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원장이 피부로 절 차별하는 것도 싫었지만 저보다 어린애들한테 이런 무시를 받는 걸 보이다니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못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 선생의 위로 누나가 있는데 이 둘은 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원장은 147, 위로 누나는 175. 저는 원장의 누나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왔을 때 둘이 같이 있을 때 그 원장님은 원장님의 누나 몽땅 연필 버전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원장님 누나의 건포도 버전이네요? 엄청 쭈글쭈글쭈글쭈글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원장이 제대로 빡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원장이 너 당장 부모님 불러와!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장님 지금 누구 보고 부모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평소에 피부색 때문에 차별하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부모님 100번은 넘게 소환했어야 할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원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얼른 가방 챙겨서 벙쪄있는 원장 얼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곧 끊었습니다. 와, 진짜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미친 척하고 영창 보낸 썰을 이야기해봅니다. 일단 제가 나온 부대는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고 하루하루가 살인 충동, 자살 충동, 탈영 충동, 온갖 안 좋은 충동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수 부사수는 정말이지 처음에만 잘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 풀이용이었는지 온갖 꼬투리 잡을 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걸리면 진짜 엄청나게 털고, 밤에 근무 나가면 쳐 자빠져서 자고, 간부 앞에선 잘하고 간부 돌아서면 아 진짜 X끼. 그리고 한 번은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하는데 참다 말이 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어쭈 지금 말 대꾸 하는 건가? 아주 그냥 잘하면 한 대 치겠다 너? 방탄 던지면서 야 쳐봐, 어디 쳐보라고 X야, 쳐봐. 그렇게 도발하는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대로는 정말 미쳐서 뭔지 저지를 것 같아서 소대장 자는데 깨워서 할 얘기 있다고 하고 그동안 당한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소대장도 진심 분노해서 바로 중대장한테 연락하고 진술서 쓰고 결국 그 X는 영창을 갔는데 만창 15일에 또 5일짜리 가서 다시 영창 보내서 총 20일 포상휴가 다 잘리고, 아 저도 보고 오느라고 휴가제 한 3일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둘 중 하나 다른 중대로 넘어가야 할 때 저는 남고 걔는 다른 소대 갔어요. 그리고 제가 상병 때쯤 동기별 생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병장 됐을 때쯤 핸드폰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그 소대 부소대장에게 싸지방에서 메시지 기능으로 현재 휴가자인데 실명은 얘기 안 하겠다고 하고 그놈이 휴대폰 몰래 가져다 쓰고 있다고 상세하게 찔렀어요. 그리고 그날 그놈 생활관 싹 다 털렸는데 그놈이랑 다른 한 명 검거되고 영창 10일씩 보냈습니다. 인사기원이 하는 얘기 들으니 원래 만창 보내려던 거 30일 넘어가면 빨간 줄 생겨서 안 된다고 둘 다 10일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군생활 30일 연장돼서 원래라면 17년 12월 초에 전역인데 18년 초에 혼자 전역하더라고요. 꼴 좋다. 저는 중학생 때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중1 때 키가 142였나? 암튼 그 당시 저희 중학교가 키 순으로 애들을 번호를 매겼는데 항상 저는 3번 아니면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작은 분단 중 2분단, 그것도 선생님 교탁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그 자식이 제 바로 뒤에 앉은 12번이었습니다. 이 자식은 학교에서도 주기적으로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는데 제일 만만한 타겟이 바로 키도 작은데다 바로 앞에 앉은 제가 되었죠. 괴롭히는 방법도 참 다양했습니다. 컴파스 침으로 등 찌르기, 귓볼 만지는데 피하면 머리 때리고, 교복에 낙서하기, 코딱지 파서 내 옷에 바르기, 이유 없이 머리 때리면서 욕하기, 2교시 전에 제 도시락 다 먹어치우기.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근 1년간 쉬지 않고 저만 집중적으로 괴롭혔고, 처음엔 소심하게 반항하다가 걔네 패거리에 끌려가서 한번 된통 다구리 당한 뒤로는 그냥 뭔 짓을 하던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식한테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도 잘 안 다니더니 결국 정학과 경찰서를 반복하더니 퇴학을 당하더군요. 퇴학을 당하던 그날도 학교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야이 같은 학교 때려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야 고생해라 하면서 사라지더군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저도 키가 제법 컸습니다. 지금은 175 정도 되네요. 공부도 웬만큼 해서 대학도 나쁘지 않은 곳에 들어가 졸업 전에 대기업에 취업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가? 회사에서 외근을 나갔다가 마침 기름이 떨어져서 급하게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유소가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손님들 들어오면 90도로 꺾어서 엄청 큰 목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주유소. 여기가 그런 주유소였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거라 그냥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창문을 내린 다음 뒤에서 다가오던 주유소 직원에게 가득이요 하고 말을 하며 눈을 마주치는데 그 자식입니다. 팔에는 중딩 때 새겼을 법한 어설픈 문신, 얼굴에는 술 담배에 쩔어 움푹 패인 주름살. 퇴학당하고 나서 양아치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됐는지 한쪽 다리는 조금 불편해 보이더군요. 그 자식도 처음엔 전 줄 모르고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하다가 어서오십시오 손님. 어떻게 드릴까요? 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됩니다. 10몇 년이 지났어도 못 잊겠죠. 지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었는데. 제가 먼저 아는 척했습니다. 야, 너 걔 아니냐? 중학교? 주유기를 손에 쥔 그 자식 손이 덜덜 떨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미소, 그 자식은 알 수 없는 똥 씹은 표정으로요. 한참을 그렇게 둘이 노려보는데 그 자식이 눈 주위를 실룩거리면서 냅다 욕을 내뱉더군요. 아이씨.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급히 누가 한 명 뛰어옵니다. 사장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너 주유 안 하고 뭐해 임마! 이 자식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해보랬더니 안 되겠네? 갑자기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뜩 생각이 들어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를 던졌죠. 사장님, 여기 직원은 손님한테 욕하나 봐요. 살다 이런 주유소는 처음 와보네.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 20년 전 그 악몽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네?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이 직원이 뽑은 지 며칠 안 된 수습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야, 이 자식아 뭐해? 어서 사과 안 해? 그러자 그 자식이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저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합니다. 왠지 모를 통쾌함.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제 자신에 괜히 뿌듯했습니다. 주유를 시작하고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다음에 오시면 쓰시라고 10,000원짜리 주유권을 한 장 주시더군요. 뒤에서 주유기를 붙잡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 자식의 모습에 왠지 더 통쾌했습니다. 주유 마치고 나가면서 사장님께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고 한마디를 남기고 천천히 빠져나가며 사이드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사장님께 혼나는 그 자식을 보니 씁쓸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마무리는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는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여러분, 견디세요. 견뎌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복수는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청원경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눈치가 너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림감이 되곤 하는데요. 전 자각이 없는데 창구 직원분들이 너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시원하셨던 거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달력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저번 주 할아버지와의 대화. 아, 저희가 달력이 다 떨어져서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세트로 남겨놓던데 여긴 뭐 하는 거야? 오, 그럼 거기 빨리 가시면 되겠네요. 손님이 어이없어 하더니 가버림. 이번에 바뀐 직원이 웃으면서 제가 달력 줄 수 없어서 울상을 짓다가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그 말했다고. 다이나믹했다고 합니다. 대체 뭐라는 거지? 은행 지점 내에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가 한 대씩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꼭 그러면 2~3시간 자기 소일거리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만 하면 괜찮은데 매일 찾아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뭘 하나 뒤에서 슬며시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10분 만에 컴 끄고 나가버렸어요. 저를 한번 찌릿 보더니 혹시 해킹 툴 깔려고 작전 준비했나 싶어서 백신 검사하고 초기화하고 저 혼자 오만 난리를 쳤는데 직원분이 끝까지 다 보시더니 역시 너다 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뒤로 안 오더라고요. 거기 어딘가요? 통장이 다 됐는데 바꿔줘! 손님, 저희 지점에서는 2월도 번호 뽑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자주 가는 어디 지점에서는 청경이 바로 해주던데? 저는 이 시점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내들고 필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혹시 거기 어디 지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왜? 청경은 그런 일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회사 통해서 손님 민원 들어왔다고 정중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볼일 보고 나갈 때까지 저랑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야간 편도리를 하고 있고 친구는 카페 마무리 타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친구네 카페가 우리 편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 집에서 가는 길에 있어서 커피나 뜯어먹을 겸 잠시 들렀어요. 친구네 카페는 대학가 근처 술집이 있는 곳이라 취객이 자주 오는데 제가 갔을 때도 친구가 한 파티랑 한다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 내가 도착하고 2~3파티가 더 와서 사람이 좀 많아지니 진상 파티는 떠났어요. 저는 고생하는 친구 보면서 낄낄대다가 사준 커피 마시면서 수다 좀 떨다가 수고하라고 하고 알바하러 왔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편의점에도 취객들이 몇 명 와서 저도 좀 피곤했어요. 그러다가 진상이 왔는데 술 취해서 뻘개져가지고 여친으로 보이는 분이랑 근데 얼굴이 익숙해서 자세히 봤더니 아까 카페에서 친구랑 한다이 하던 놈이었어요. 근데 술을 더 먹겠다고 소주 2병을 들고 계산하러 오더라고요. 계산할 때 3가지를 물어봅니다. 멤버십 카드, 영수증, 봉투.
여자분이 계산하셨는데 봉투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던 꽐라남이 갑자기 공손하게 안 하냐? 네? 뭐가요? 뭔 손님한테 말댔고요. 봉투는 당연히 줘야지. 그냥 들고 가냐? 아 왜 이래? 아 죄송해요 많이 취해가지고. 아 놔봐.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야 방금 뭐라 했어? 다시 말해봐. 봉투 필요 없다고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같은 소리 하네. 물건 산 봉투에 넣어가야지. 그럼 X이 어딨어? 알바의 손님한테 X이네 그냥. X이냐 아주. 그날따라 앞에 온 취객 때문에 짜증났는데 또 이런 상황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니도 같이 생겼길래 봉투 안 필요할 줄 알았지. 제가 그렇게 나올지 몰랐던지 벙쪄서 입 다물고 있고 여자분은 놀라더니 엄청 웃으셨어요. 야, 너 카페에서도 보니까 진상 떨던데 알바가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냐? 술 처마셨으면 공개 들어가서 자라. 뭐?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장한테 말 남자의 말에 여자가 팔을 꼬집으며 닥치고 좀 나가자고. 뭘 더 할 말이 있어 이 진상아 라며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단 조금 일찍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밤에 주유소 알바로 140만원 벌 때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18만원짜리 쓰러질 듯한 원룸에 살면서 꾸역꾸역 집사람과 미래를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면 혹여라도 애보고 있을 집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유소 단골 손님 중에 엄청 무식해 보이는 할배가 있었어요.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노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낮에 일하고 월 180만원에 일요일날 쉬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따라갔죠. 그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무슨 일 하는데? 답변했죠. 기술직이라고. 무슨 기술? 그냥 전기 분야에서. 전기? 너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회사에 들어갔냐? 그냥 노가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25살 일찍 영업으로 돈맛을 본 놈인 건 알고 있었어요. 영업으로 300 정도 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버는데? 단가도 올랐었고 좀 더 부풀려서 250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넌 가정도 있는데 고작 그거 받아서 되겠냐? 그리고 난 안전한 영업직인데 넌 전기 쓰는 거면 완전 목숨 내걸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받는다고? 이 형님이 딴 자리 좀 알아봐 줄까? 아니다. 너가 그 일이 맞진 않겠네. 어쩌지? 이런 식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더라고요. 적당히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놈이 LG에서 나와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며 살더니 그 뒤로 시간이 흐르고 일요일에 친구 돌잔치가 있어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오지랖을 부리며 잘 살고는 있냐고 말 걸어서 예전 250보다 훨씬 올라서 900에서 1400은 벌고 있기에 그런 도발에 굳이 대꾸 안 하며 적당히 답변해줬어요. 그러다가 역으로 웃으면서 너 영업 진짜 잘했었는데 맞다 다단계에도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며 찌르듯이 말하자 기세등등하게 약 올리던 표정이 굳더라고요. 찔렸는지 어버버거리는데 근데 진짜 다단계가 돈 되긴 한가 보더라. 하는 사람 많더라. 내 주변에도 있던데 근데 그거 잘못하면 그냥 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계속 돌려서 말했는데도 물먹이는 표정이기에 통쾌함이 들어서 그만하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내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번 돈이 자랑스럽죠. 우리 어머니 정말 치사하십니다. 좋은 거 새 거는 남자가 오래된 거 식은 건 여자가.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제게 있던 사연 몇 가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설날에 떡국 먹으면 다음 끼니에 남자들은 새밥해서 상 차려주고 저한테는 아가 남은 떡국 아까우니 너랑 내가 먹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른 떡국도 좋아하니까 상관은 없었어요. 남편이 출출한 집 들어와서 아 배고프다 하면 저는 자랑하듯이 난 어머니랑 떡국 먹을 거다. 그럼 남편은 눈을 반짝이면서 떡국? 나도 먹을래. 남편 스스로 먹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내어줄 수밖에 없죠. 남편이랑 어머니랑 제가 떡국 먹는 걸 보면 아버님도 먹고 싶다고 해서 결국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또 한 번은 아가 전날 구워 먹은 소고기 조금 남은 거 남자들 상해주고 우리는 밥이나 비벼 먹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고기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비빔밥은 엄청 맛있어. 그래? 그럼 먹어볼래? 우리 한 입씩 바꿔 먹을까? 이러면서 신랑이 저를 계속 먹여주면 어머니는 샘모는 하시고 저는 그런 태도에도 능청스럽게 저희 신혼이잖아요
맛있는 간식거리가 개수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간식은 운전하느라 힘든 네 남편에게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제가 운전할게요. 이 뱃살 빼야 해요. 하고 제가 냠 하고 맛있게 먹으면 맞아 나 살 빼야 해 미치겠어. 그러면 욱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전 부치는데 육전이랑 녹두전은 항상 모자라게 하셔요. 그럼 저는 일부러 망치고서 어머 어떡하죠 어머니? 아깝지만 못생긴 건 신랑 못 주겠네요 하고 제가 먹었어요. 육전은 그 이후로 안 시키시더라고요. 육개장이나 소고기 묵국 끓이면 꼭 신랑 그릇에 고기 더 많이, 제 국엔 고기 서너 점. 상에 앉을 때 국그릇 바꿔놓고 선심 쓰듯이 난 고기가 많네 자기 더 먹어 이러고 조금 덜어주면 그게 네 남편 건데 더 많은 국그릇 바뀌었네. 아 그래요? 하고 모르세. 아가 찬밥이 좀 남았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야겠지? 저는 정말 찬밥 진짜 싫어해요. 아 먹어야죠 주세요 라면서 받고서는 밥에 대고 냄새 킁킁 맡은 후 아 이거 쉰 거 같아요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 투척. 손 두 발 다 드셨는지 뭐라 하지도 못하고 부들거리기만 하시는 어머님. 그러게 진작에 차별 안 하고 잘해주셨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죠. 저는 지방에서 작은 개인 음식점을 운영 중이에요. 인테리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양식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저와 포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채워도 사라지고 심지어 그릇도 사라지고. 초반에는 그냥 직원 실수인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니까 저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한 번은 하나도 안 이쁜 것으로 바꿔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수를 쓰면서 도난을 막았지만 그럼에도 훔쳐갔기에 질릴 대로 질려서 홀 알바 2명과 직원 회의 끝에 테이블 옆 벽마다 CCTV 작동 중 인테리어 소품과 식기류의 도난 방지하고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난 적발 시 경찰이 삐용삐용 이라는 글귀를 써붙이고 결제하러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홀 알바가 바로 식기류의 수를 세고 맞으면 저에게 무언의 사인을 날리는 방법을 썼는데 어느 날 수저랑 포크 챙기신 거 주세요. 아무리 이뻐도 훔치시는 건 아니죠. 엄연히 이건 음식점의 재산인데. 속으로는 정말 더 퍼붓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욕하면서 면박 주냐고 반응 안 하고 당황하며 주머니랑 가방에서 꺼내기에 그냥 훔치려던 시기만 수고했는데 그 이후로 얼굴 벌게져서 후다닥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대놓고 찝어서 식기를 수거하다 보니 가져가는 빈도는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부탁의 말은 이쁘면 그냥 물어보세요. 사라지면 일일이 사야 하는데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습니다. 거지 아닌 이상 굳이 훔쳐가지 말아주세요. 진짜 남이 쓰던 거 가져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유학 가서 처음 현지 학교를 다닐 때 적응을 잘 못했는데 그때 T라는 남자애가 도와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일 터지기 2달 전인가? 야, 너 왜 쟤 도와주는 거야? 동양인이어서 신기해서 그래?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기분이 나빠서 티를 냈는데 T가 보더니 예뻐서 그랬을걸? 그걸 우리 학교 핵 인싸무리와 친한 인싸 친구이자 T의 전 여친이자 T를 짝사랑하는 S가 들었어요. S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저를 괴롭히고 또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실수하면 통양인이라 그래!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뭘 잘하면 통양인 주제!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내 의견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내 물건 하나하나에 이상하다는 식의 말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채가기도 했어요. 그런 S와 기싸움을 하며 또 나날을 보내다가 S의 생일이 다가오는 2주 전 목요일날 학교 인싸무리와 반 친구들 몇몇 친구들을 토요일 생일날 초대했어요. 그 순간 뭘 입어도 쟤보다는 튀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옷을 골랐어요. 이쁜 개량 한복을 준비해서 화장도 한국 배우의 느낌으로 화장했어요. S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레스토랑 같은 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모두의 관심이 저한테 향하더라고요. S의 생일이지만 애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일부러 S를 골리기 위해 T랑도 많이 놀았어요. T랑 놀면서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T가 갑자기 주인공보다 예쁘다. 오늘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반할 뻔했네. 라는 식의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걸 S가 듣고 화났는지 갑자기 엄청 기분 나쁘게 하면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꿋꿋하게 버티는 중에 T 포함 몇몇 애들이 쟤 왜 그러냐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T랑 같은 방향이라 얘기하면서 걸었는데 S 보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나 싫어하던 애가 있었는데 생각나. S가 괴롭힐 때면 너무 힘들었는데 너가 오늘 이야기해준 게 너무 속 시원했어. 그런 제 말에 그래?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혼내줄게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 후로 S는 벙쪄 있다가 제대로 파티도 못하고 다들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학교 가니까 S가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은 못 지내도 무시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T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잘됐네, 어제 안 그래도 S가 나한테 문자 와서 변명하면서 서운해하길래 좀 혼내줬거든. 그 말에 정말 그동안 T한테 별마음 없었는데 그 얘기 듣고 T가 좋아졌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중학생 때 진짜 공부를 엄청 안 했어요. 집에서도 노터치였고 학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에 공부 쪽 학원은 안 다녔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딩학생 때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에 뜻을 두기 시작했어요. 공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무작정 EBS 교재를 사서 인강만 줄창 듣고 자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지식은 쌓여도 응용을 못해서 1학기 성적은 내신 3, 4등급을 유지했어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공부라고 칭할게요. 뭐 솔직히 공부 자식만 저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대부분이 저한테 머리 나쁜 놈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 공부놈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나봐요. 자기 말로는 중학교에서 상위권에 드는 애였다고 해서 저도 와 부럽다 이러면서 동경의 눈빛으로 봤어요. 근데 얘가 자기 공부 잘하는 걸 남한테 과시하는 경향이 정말 심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을 갈구는 경향도 있었죠.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대충 제가 카톡 프로필로 독서실 간다고 적으면 넌 왜 독서실 가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냐? 지가 뭔데 그 난리지? 공부 말 듣고 엄청 울컥하고 딴 애들이 성적 자랑하는 것도 은근히 화나서 여름방학 때 독서실 끊고 무리민 마냥 폐관 수련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 때 패턴은 진짜 아침에 집 나가서 독서실에서 마지막에 나오길 반복.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나가서 새벽 2시에 집 오는 패턴. 그때까지 제 인생 통틀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포자라 중학교 수학 중에서 고등학교에 응용되는 개념들만 쫙 모은 인강 듣고 개념 다 파악하고 개념 원리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보고 EBS 교재들도 글자로 가득할 정도로 풀었어요. 그렇게 여름방학 때 칼을 간 저는 드디어 2학기 중간 때 성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죠. 30등이었어요. 전교 30등. 평소 등수가 70, 80등이었던 제가 해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적표 공부자식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물론 한술에 배부르랴 공부자식 성적을 이기진 못했어요. 그 이후로 탄력이 받아 공부를 꾸준히 하며 등수를 올리던 중에 중간고사 때 2개 틀리고 기말 때는 만점 받아서 드디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자식은 2등. 그때부터는 충격받았는지 저 안 놀리더라고요. 끝이 아니라 저는 2학기 때 또 1등을 기록했어요. 그 이후로 그 요망한 입은 힘을 잃고 더 이상 나불거리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때려보고 싶어. 아차차. 어떻게 되면 공부자식 덕에 오기로 더 공부한 것도 있지만 진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로는 공부자식이 더 이상 말도 안 걸고 저만 보면 은근히 피해가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진짜 시원하고 승리한 느낌이었습니다. 29살 정도의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지라 특수 용접, 특수 금속을 다루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사무실에 사장, 부장, 경리 누나가 계시고 현장에는 공장장, 용접사, 가공, 잡무, 전 직원 다해 1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어요. 대충 감이 온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회사는 진짜 사장놈이랑 부장놈은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기 바빴습니다. 근무 시간 9시간 기본에 150 플러스 300%였는데 연봉 해봤자 1800이랑 450. 여기서 왜 300%냐? 야근이 매일 2시간이 기본적이고 토요일 특근도 거의 매일 있고 기본급을 올리면 야근 특근비가 올라가 버리니 기본급 낮추려고 저런 식으로 후려쳤어요. 휴가비? 비싼 거 없고 명절엔 상품권 5만원. 사무실 누나 말로는 과일이 엄청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지들끼리 다 가져가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그 100kg 넘는 몸매 유지하려면. 어느 날은 사장이 오더니 같이 좀 가자고 해서 같이 이동하니 지네 집 이사한다고 이삿짐 나르고 왔어요. 사장은 매번 이런 식이고 부장놈은 맨날 실수하고 직원들에게 덤탱이 씌우고 아 나 몰라. 내가 그래 취하냐 사장 거야. 이러고 나 몰라라. 그리고 말투가 직원에게 야 너 어쩌라고. 사무실 직원들이 1년 버티고 나가버렸어요. 현장도 마찬가지. 어떤 날은 돈 안 되는 거래처라고 소리치고 무시해서 거래처에게 사장이 끌려가고 그 이후로는 그 거래처 제가 다녀요. 아, 이 회사는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또 어떤 날은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일주일간 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병문안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번 첫날 공장장 입에서는 언제 퇴원하냐고 일 밀렸으니 빨리 퇴원하라고
나중에 월급 보니 이번 한 일주일치가 까였더라고요. 결국 못 참겠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때가 돼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부장이 호출됐어요. 너처럼 죽어라 일하는 녀석이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면 사기가 떨어져서 나가더라. 이거 사장이냐? 누가 너한테 쥐어짜면서 일하라 했냐? 그렇게 일하지 마.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3년 다니면서 기본급 10만원 정도 올랐어요. 비전이나 돈이나 하나라도 있어야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3년이면 이런 회사에서 많이 버틴 것 같네요. 그런 제 말에 사장 호출. 퓨전은 네가 찾는 거지. 지금 이 회사를 봐라. 내가 이 회사를 차릴 때 긴 연설 들으며 든 생각은 어쩌라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마침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여행? 좋아. 휴가 처리해줄게. 너 지금 퇴사하고 나가면 갈 때는 좋아도 올 때 걱정이 심할 거야. 이제서야? 어차피 무급인 휴가 필요 없고 한 달 동안 유럽 다녀올 거니까 퇴사 처리해줘요. 그 이후로도 말했지만 견고한 제 태도에 결국 퇴사 처리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생활 6개월 만에 둘 다 직장을 때려치고 터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전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직원들 말로는 다시 오면 대우해주겠네 어쩌네 마네 하면서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하고 거래처에서도 저를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뽑히지도 않고 일당직 데려다가 쓰고 있고 공장장 말도 지지리도 듣지 않아 맨날 고성이 오가며 사무실 또한 부장이 지분이 늘었는지 사장과 언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 다녀온 후 일주일 만에 이직을 성공하였고 페이는 저 시절에 비해 2배는 받으며 입사 3개월 만에 인정받아 임금 인상을 받았고 와이프 또한 2주 만에 이직을 성공해서 연봉 더 받고 좋은 대우 받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말해달라고. 그니까 있을 때 소중함을 알고 잘해야지.